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표본의 크기가 적은 경우 T 분포를 활용해서 실내 구간 그리고 가설 검정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그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해서 실내 구간도 구하고 그 다음에 검정도 했었는데요. 10장 혹은 11장에서 다루었던 그러한 실내 구간 그리고 검정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방법이 굉장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자세히 얘기하면 어떤 모집단의 그 모수에 대한 신뢰 구간과 그 모수와 관련된 검정 중에서 특히 양측 검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 관계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자, 그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구간 추정, 즉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그 구해진 신뢰 구간을 보면 양측 검정을 이제 그 하는 과정과 이제 매우 유사성이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T 분포를 이제 활용한 신뢰 구간 그리고 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규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평균 μ에 대한 추론인데요. 구간 추정과 그 다음에 검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검정은 양측 검정입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우선 μ에 대한 신뢰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신뢰도가 100 곱하기 1-알파%인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자유도 n-1 루트 n분의 s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집단 μ에 대한 그 검정 중에서 양측 검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규모 가설을 μ 이퀄 μ0라고 하고요. 양측 검정이니까 대립 가설은 h1이 μ가 μ0가 아니다 라고 수립을 하고 이러한 이제 가설 검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설 검정에서 기강력은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라는 검정 통계량이 t의 2분의 알파 값보다 같거나 큰 범위가 기강력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검정 통계량은 x바 마이너스 μ0입니다. μ가 아니라 μ0 루트 n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이제 직접 사용을 한다면 기각을 하게 되는 범위는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을 할 때 기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즉 구간 추정과 양측 검정에서 신뢰도가 1-알파인 신뢰 구간하고요, 유의 수준이 알파인 양측 검정을 지금 비교를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의 알파와 여기서 알파가 같은 알파에 대해서, 즉 신뢰도가 95%인 경우와 유의 수준 5%인 양측 검정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은 뭐 90%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과 유의 수준이 10%인 양측 검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기강력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자, 물론 우리가 주로 기강력을 생각을 했었는데
기강력의 여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강력에 포함이 되면 H0를 기각을 이제 하는데, 이것의 여집합을 생각을 한다면 H0를 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H0 규모가설을 받아들이는 범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을 채택 영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채택 영역은 이 값의 절대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등호는 사실은 어느 쪽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강력의 등호를 넣었다고 한다면 채택 영역에는 이제 등호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채택 영역이 이와 같이 표현되는데요. 이 영역을 물론 이제 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 그 조건을 뮤 제로 입장에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표현을 보면 x바와 뮤 제로의 차이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절대값이 오른쪽으로 루트 n분의 s를 이제 이항을 하게 되면, 넘기면 결국 x바와 뮤 제로의 거리가 최대로 t2분의 알파 n분의 n-1에 자유도 n-1에 루트 n분의 s만큼 차이가 나야 되므로 뮤 제로 입장에서 표현해 보면 x바보다 최대로 t2분의 알파 n-1 루트 n분의 s를 더하는 것보다는 작아져야 될 것이고요. 거리가 그거보다는 가까워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값을 절대값 x바에서 이 값을 뺀 값보다는 뮤제로가 크다라는 것과 이제 동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제로 입장에서 한번 나타내 보면, 정리를 좀 깨끗하게 써보면 이러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간단하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표현했지만, 이걸 조금 길게 표현한다면 x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보다 크고 x바 플러스 t 2분의 알파 n-1의 루트 n분의 s 보다 작은 그런 범위를 뜻합니다. 즉 채택 영역을 생각을 할 때 뮤 제로 입장에서 나타내 보면 뮤 제로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인데, 그것이 결국 이 앞에서 구한 신뢰도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의 양 끝점이 지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신뢰 구간에 포함이 된다, 뮤제로가 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채택 영역을 뮤제로 입장에서 표현을 해보니까 결국 이러한 규모가설을 채택을 할 필요 충분 조건은 뮤 제로가 앞에서 구한 신뢰 구간에 포함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경우가 됩니다. 즉 뮤 제로가 뮤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이. 그렇게 되면 채택을 하는 겁니다. H0를. H0 규모가설을 물론 이제 유의 수준 알파로 양측 검정을 이제 하는 상황에서 H0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즉 기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반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뮤 제로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이 뮤에 대한 이제 신뢰 구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뮤 제로가 뮤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결국 유의수준 알파에서 양측 검정을 할 때 기각역에 지금 해당하는 값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H0를 기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양측 검정을 이제 하는 것을 단순히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한 다음에 뮤제로가 신뢰 구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양측 검정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뢰 구간에 포함됐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양측 검정을 할 때 그 규칙도 그 방법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한다면 이 신뢰 구간에 있는 값은 뮤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모집단의 모평균 뮤가 있을 법한 범위가 이제 신뢰 구간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뢰도가 이렇게 주어질 때. 자, 그래서 이 범위를 생각해 보면 뮤가 이 범위 안에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 입장에서는. 자, 그럴 때 양측 검정을 생각해 보면 뮤가 뮤제로냐 아니면 뮤제로가 아니냐라는 것을 검정을 하려고 할 때 지금 뮤랑 비교하는 이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즉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은 뮤가 될 만한 그런 범위이므로 뮤제로가 이 값에 있으면 이 규모가설이 그렇게 뭐 의심할 여지가 따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뢰 구간에 뮤제로가 포함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뮤가 있을 법한 범위에서 뮤제로를 택할 거니까 그런 범위에 있는 뮤제로가 뮤랑 같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뮤제로가 이 신뢰 구간을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뮤가 있을 법한 구간이 이제 신뢰 구간인데 이 신뢰 구간을 뮤제로가 벗어났다면 실제 모집단의 평균 뮤가 될 법한 값은 이 값들인데 뮤제로가 이 값을 벗어났으므로 뮤가 뮤제로랑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모가설이 그렇게 썩 설득력이나 근거가 있어 보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약간 의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정확하게 이제 그러한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뮤제로가 신뢰 구간에 포함되면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다. 뮤의 값으로서. 그래서 그럴 때는 H0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뮤제로가 구간을 벗어나면 그 값 뮤제로가 뮤랑 같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기각을 한다는 겁니다. 양측 검정에서. 자, 지금은 물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양측 검정과 신뢰 구간의 관계를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한 모집단의 평균 뮤가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모수를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검정 통계량을 사용을 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 모수의 신뢰 구간과 그 모수와 관련된 양측 검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을 합니다. 즉 신뢰도가 1-알파고 유의 수준이 알파인 그러한 양측 검정은 서로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모집단의 평균을 예로 들어 생각했는데 모집단의 평균뿐만 아니라 모집단의 표준 편차 혹은 뭐
모집단의 뭐 비율, 이런 여러 가지 모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성립을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그 모수를 세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수 세타가 있을 법한 범위, 즉 신뢰 구간을 구하되 신뢰도로 1-알파, 즉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신뢰도를 갖는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L에서 U 사이로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타에 대한 양측 검정을 생각을 할 때, 즉 귀무가설을 세타가 얼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세타가 앞에서 정한 그 값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러한 양측 검정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유의 수준을 알파로 우리가 한다면 이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이 앞에서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귀무가설에서 정한 이 값 세타 제로가 앞에서 구한 신뢰 구간 안에 있으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은 세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값들이라고 우리가 신뢰 구간으로서 구한 것이니까 그 안에 있는 세타 제로와 세타가 같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이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H0를 채택을 한다, 또는 H0를 기각을 못한다 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면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세타 제로가 세타가 있을 법한 그렇듯한 범위를 벗어나면 세타가 그 벗어난 범위를 벗어난 세타 제로랑 같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가 세타가 있을 법한 그렇듯한 범위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H0, 즉 세타가 세타 제로랑 같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이 의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녀석을 기각을 이제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동치명제가 성립을 합니다. 즉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해서 양측 검정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기각력을 계산을 하고 기각력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판단을 하는 것 대신에 신뢰 구간, 신뢰도가 1-알파인 신뢰 구간을 구해서 그 신뢰 구간 안에 세타 제로, 비교하고자 하는 값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이 내용은 우리가 따로 증명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정규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이제 모르고 있을 때는 이제 이러한 것이 성립을 이제 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10장에서 했던 방법, 즉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과정과 그리고 양측 검정을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동일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다음 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한 이제 추론을 얘기할 텐데 그때도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일반적으로 증명을 이제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이 정말로 성립하는지를 물론 이제 앞에서 확인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을 해서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구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로부터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95%니까 이제 5% 유의 수준으로 양측 검정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8.5를 생각을 해서 모집단의 평균 뮤가 8.5냐 8.5가 아니냐 라는 양측 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앞에서 얘기한 그것을 바로 적용을 이제 하기 전에 직접 한번 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앞에서 얘기한 신뢰 구간과 양측 검정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95% 신뢰 구간은 지금 이 경우에는 8.3이니까 8.3 평균이 프로본 평균이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은 이제 정기 모집단이고 표본의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거니까 T분포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95%니까 여기가 0.02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자유도가 8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n 9가 되겠죠. 그 다음 s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만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나머지 계산들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값을 계산을 해보면 t 0.025 자유도가 8인 경우 2.306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 값으로부터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8.3 플러스 마이너스 0.92 즉 7.38에서 9.2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계산도 잠시 후에 RStudi오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의 수준 5%로 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직접 그 앞에서 얘기한 관계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관계를 먼저 한번 써본다면 5%로 검정을 하는데, 양측 검정을 하는데 95% 신뢰 구간이 이제 구해졌으니까, 자, 우리가 비교하는 8.5가 이 안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즉 뮤가 있을 법한 범위가 이렇게 구해졌는데 8.5가 이 범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가 8.5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H0를 기각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겠다라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신뢰 구간과 양측 검정의 관계인데요. 이것을 실제로 그 앞에서 생각했던 검정 방법을 직접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자,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T0라고 부르면 T0는 X바 여기서는 8.3이 되겠고 뮤0 8.5가 되겠습니다. S 1.2 나누기 루트 n 이 값을 계산을 해보는 거고요. 자, 기각력은 5%니까 그리고 양측 검정이니까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t가 절대값이 t의 0.025 자유도 8이 되겠습니다. 이 값보다, 물론 이 값은 지금 2.306이죠. 이 값보다 갖거나 크게 나오면 이제 기각을 이제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약간 좀 빨리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3에서 8.5를 빼면 마이너스 0.2가 되는 것 같고, 여기가 3이니까 0.4가 되는 것 같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0.5가 되겠습니다. 계산이 뭐 손으로 해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값과 기각력에서의 기준값을 비교해 보니까 이 값이 절대값이 0.5가 되기 때문에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값입니다. 따라서 H0를 기각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신뢰 구간 안에 8.5가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으로부터 결론을 내린 것과 동일한 결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다 동일하게 같은 결론이 나올 텐데요.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약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95% 이제 5% 이렇게 대응되는 이제 관계에서, 자, 신뢰 구간을 이제 한번 구했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양측 검정을 이제 이 신뢰 구간을 이제 이용을 하는 상황인데, 양측 검정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지금처럼 뮤가 8.5냐 아니냐라는 그런 검정도 해보고 유의 수준 5%로 또 바꿔서 그러면 9냐 9가 아니냐. 네. 이런 양측 검정도 해보고, 물론 유의 수준 5%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9를 또 바꿔서 뮤가 뭐 7이냐 7이 아니냐 라는 여러 개의 양측 검정을 이제 반복한다라고 할 때 어떨까요?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고 나면 확인할 것은 여기 있는 값이 이 구간 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만 확인을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간편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양측 검정에 대해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런 방식을 적용하려면 결국 여기에 있는 값을 바꿔가면서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즉 9일 때는 x바 마이너스 9를 s 루트 9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x바하고 s는 물론 이제 표본은 동일한 거니까 지금 가설만 좀 바꾼 거니까 x바하고 s는 동일하지만 여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일 때도 이 계산 또 해보고 이 값이 2.306에 비해서 어떤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여러 규모 가설에 대해서 양측 검정을 하는 과정은 계산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신뢰 구간을 이용하는 과정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 규모 가설에 대해서 양측 검정을 할 때는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뢰 구간 한번 구하면 그 여러 규모 가설에 대한 양측 검정을 할 수가 있으므로 좀 더 포괄적이다. 많은 양측 검정을 다 다룰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뢰 구간 양측 검정의 관계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RStudi오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RStudi오를 열어서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열면 예제 5번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정보들, 데이터들이 지금 있는데요. 정규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선택을 했더니 표본의 평균이 8.3, 표본의 표준 편차가 1.2. 일단 이 값들을 입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알고 싶은 것은 이제 95% 신뢰 구간입니다. 모평균 뮤에 대한. 자, 95% 신뢰 구간을 알기 위해서 알파 값을 0.05로 정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t분포를 이용을 할 거니까 t알파 2분의 알파 값이 필요합니다. 자, qt에 1-2분의 알파를 입력을 하고 자유도가 n-1입니다. 자, 그래서 d 값을 미리 계산하면, 즉 x바에다가 더하고 빼는 값을 먼저 계산해 보면 지금 위에서 계산한 t2분의 알파 값 곱하기 s 나누기 스퀘어 루트 n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X바는 이미 뭐 주어져 있는데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이렇게 출력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7.37에서 9.22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와 7.38, 9.21, 7.37 반올림하면 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 했는데, 자, 이걸 토대로 그 양측 검정을 하되 유의 수준 5%로 양측 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 신뢰 구간 7.37에서 9.22 사이에 뮤제로 8.5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을 물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결과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한번 계산해 보면 T0 값을 계산해 보면 X바 마이너스 뮤제로인데요. 뮤제로 값을 우리가 아직 안 정했죠. 뮤제로가 8.5가 되겠습니다.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 값과 검정 그 기각력, 그 이제 앞에서 동일한 알파에 대해서 지금 5%니까 t2분의 알파보다 절대값이 커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if abs 절대값 t0의 절대값이 t 알파 2분의 알파죠. 이것보다 크면 기각 아니면 기각 아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H0 기각 이럴 때는 기각력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H0를 기각할 수 없음이라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고 이 기준값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보면 네, 기억할 수 없음 H0를 라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T0는 앞에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T2분의 알파 값은 2.306, 이 값도 앞의 결과와 동일한 것 같죠? 네, T알파 동일하게 2.306 정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긴 했지만 그 일반적인 이제 모수에 대해서도 이러한 양측 검정과 신뢰 구간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신뢰 구간을 이용한 검정 방법이 약간 좀 더 포괄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4절에 있는 내용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5절은 지금까지는 이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론이었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즉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때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한 추론, 즉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의 구간 추정과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관련한 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